박지원 대표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우울한 소식이 많네요.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는 해야죠. 2달 새 건설사 100개가 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참 슬프죠. 많이 슬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100개가 아닐 겁니다. 최근 4월 위기설이라고 하죠.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데 아직 2달이 남았는데 2개월이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이런 실제로 79건은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종합건설사지 일반 건설회사 단종 전문업체죠. 전문건설사들은 많이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종합건설사가 버티다가 2달 만에 그 100곳 이상이 폐업을 했다고 해요. 하도급사 포함하면 600곳입니다. 600곳인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고 지금 그 건설 현장이죠.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종사자만 해도 11만 명이 줄었다고 해요. 11만 명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건설회사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어마어마하고요.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 그 밑에 하도업체라고 그러죠. 하도업체, 그 다음에 건설 자재업체, 거기에 분양사, 건축사 많습니다. 파급된 효과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살아나지 않으면 실제로 국가 경제에도 많은 그 타격이 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수도권 부동산 부양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규제를 풀어가지고 집값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좀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바람이 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저희 같은 경우 디벨롭을 하는 회사니까 부동산 회사 치고 저희는 디벨롭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지금 신축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올해 들어서 25년 들어서 한 몇 개가 있는데 정말 많은 건축사분들 그다음에 건설회사들이 일감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수주에 지금 뛰어들고 계세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언론에 나오시는 것보다는 그 건축 비용도 현실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일부 그 재건축 현장들이나 이런 아파트 현장들의 그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수주했던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수주해가지고 지금 700만 원, 800만 원 되는 그런 수주 상황에서 보면 오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건설사들이 수주할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 몇 년 전이죠. 한 5년 넘은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수주한 거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인플레이션도 심했고, 금리도 많이 올랐고, 경제 환경도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르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정상적인 수주 방식, 이것도 사실은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건설사들이 최근에 지금, 삼성물산도 그렇고, 현대건설이나 GS, 대우, 이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파격적인 조건을 많이 내걸긴 합니다. 내걸고 수주를 했는데 그게 빨리 되면 괜찮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어렵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최근에 지금 롯데건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롯데건설 본사도 매각하고 이런다고 하는 기사도 보셨겠지만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풀어서 상반기에 SOC 예산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공공발주하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 일반 이런 그 국내 건설 업체들이 살아남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4월 위기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월 위기설이 매년 지금 3년째 오고 있는 겁니다. 24년, 23년, 25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레고랜드 사태를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때 해결했어야 돼요. 그리고 23년이나 24년 PF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어야 이게 지금 골맞 터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많은 걸 잃어가면서 버텨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마 터질 게 터지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건설회사들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는 느낌은 절박합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느낌으로 이 건설회사들의 어려움을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이제 파트너사들이죠. 파트너사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버텨보자. 좀 안정적으로 너무 우리가 이제 욕심이라고 하죠. 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지금은 견디는 시간이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좀 이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버티는 시간.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면 또 내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파트너사들하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회사 말고 일반 지금 뭐 PF 분양 이런 거 관련해서 엮여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이게 건설회사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란 건설사가 있으면 A, B, C란 건설사가 있을게요. 근데 이 A란 건설사는 이 밑에 공사를 여러 군데 하고 있겠죠. 실제로. 근데 이 두 군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이 한 군데는 또 다른 여러 사업장까지 피해를 줘요. 그리고 이 A 건설사, B 건설사, C 건설사가 이 하드 업체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B에서 하고 있는 하드 업체도 이 또 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도미노처럼 A, B, C 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하드 업체가 또 A 건설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B 건설사도 하고 C 건설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좀 도미노처럼 뭐 번집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하반기부터는 조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이런 기사가 올 상반기까지만 나오고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드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를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누구 하나 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보수적으로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이런 상황이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공포를 얘기하고자 해서 시간을 마련한 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반대로 기회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이런 기사를 좀 보십사라는 게 제 희망적인 바람입니다. 왜? 이 또한 다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아침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